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체면 상담사 강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할까? 즐거운 평생 활력 펜타힐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변함없이 어떤 고민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연을 하나 뽑았습니다. 네. 사연을 모두가 공감할 만한 사연이에요. 맞아요. 네,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과연 어떤 사연인지 우리 해피지영 씨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교육, 자가용, 백, 학벌 등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회에서 어떻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 마음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가방, 백이라는 게 이제 그 가방 가방이 아니고 백그라운드 가방 그 있잖아요. 무슨 이런 샤넬? 거 샤넬 이런 거 백. 그다음에 옷, 자동차, 어디 사는지 이런 외모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쉽게 해서 가오잡는다 그러죠. 가오잡는다.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백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백을 한번 사준 적 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표정이 별로 없다가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가 지금 어디 모임 없는지 갈 데 없는지 엄청 찾고 막 전화하고 하고 있다고. 이거 그냥 백을 들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가야 될 때 백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백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가야 될 때 찾는 거야.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 지금 계속 하루 종일 백 들고 어디 가야 될지 그걸 찾고 있다고. 아주 좋은 백을 사주셨나 보네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곧 좀 참여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참여할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뭐 고해성사가 말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참여를 이렇게 물질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로 이제 백으로 저는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교육도 이제 엄마들끼리 굉장히 또 애들 뭐 등수가 중요해 초등학교 때 그냥 우리 애 그냥 조금 하지 하면서 이제 뒤에 가가지고 막 엄청 시키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사회라서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신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분이.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마음이 챙겨지려면은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지금 이 얘기는 마음이 챙겨지려면 내가 백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자가용도 외제차 하나 몰아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막 다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마음 챙김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대. 제 경우는 반대로 아예 신경 안 쓰고 사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 신경 안 써요 저는 그걸. 신경이 안 써져요? 안 써져요. 한국 사회 별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이런 거에 대한 걸 아예 놨기 때문에 제 맘대로 살고 제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걸 놓기가 보통 사람들 그게 안 나지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제가 거의 많이 났었는데 외국에 자주 다니잖아요. 컨퍼런스 다니는데 어느 날 컨퍼런스에 어떤 리더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 Embrace your weirdness, be yourself 이런 어떤 토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이 Embrace your weirdness는 너 이상한 점, 괴짜 같은 점 그런 거를 그냥 다 포용하라 이런 뜻이고 Be yourself 그러면 그냥 너 자신 그대로 그냥 살아라. 너 자신 그대로 있어라 이런 뜻이었어요. 있었는데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제가 좋아하는 토픽이 섹스라는 토픽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섹스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매번 섹스야. 아니 매번 섹스야. 우리 아주 섹스 중요하죠. 그만 계속 하세요. 왜냐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포용해야 되니까. 아니 한 번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 생각하긴 해요. 왜 맨날 섹스 얘기가 나오냐. 멘탈 힐링에서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이제 뒤에서 이제 호텔 로비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솔직히 말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면 날 이상하게 볼 거다. 블로그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인터넷 마케터하고 공부하러 간 거였거든요. 그러면 블로깅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토픽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섹스에 대한 토픽을 공유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상하게 볼 거고. Be myself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괜찮다고 그냥 하라고 상관없다고 막 이렇게 저를 약간 부추겨주고 약간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분들 다 외국에서 왔으니까 좀 더 오픈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그날 얘기를 하다가 그냥 결정한 거야. 그래 내 원래 모습대로 살겠어. 이런 결정을 그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도 다 얘기하고 뭐 숨기는 게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한국에 이혼했잖아요. 이혼한 거 보통 숨기는 거 알죠 한국에. 저는 안 숨기고 이혼해도 그냥 이혼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이혼한 거 정도는 괜찮죠. 근데 좀 그래도 나는 근친상한 얘기 나올 때 숨이 막혔어. 숨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니까 진짜 편하고 진짜 자유롭고 아무도 뭐 거리낄 것이 없고 그리고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하면 제가 섹스 얘기라든지 무슨 섹스 얘기를 그냥 뭐 자랑하지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힐링을 했는데 뭐 발기력이 40대로 돌아왔는데 71세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 프랑스에서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섹스에 대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건강에 좋고 이런 거. 근데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제가 들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 맨날 하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렇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냥 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저는 그냥 사니까. 그렇죠. 근데 혹시 아무리 대통령도 보면 선거할 때 뭐 종교 아니 뭐 만장일치로 대통령 된 게 아니고 그렇죠. 뭐 50%만 넘으면 뭐 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네, 있는 건데 그때 제가 힐링했다는 얘기 한 번 한 적 있었는데 제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좋아함을 받고 싶어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남들을 먼저 챙기고 내 의자 다 주고 이런 스타일 노를 절대 못하고. 거꾸로 이렇게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저 사람 참 신기하네. 나를 싫어해 정도인데 나를 좋게 봐? 좀 이상한데 희한한데. 근데 보통은 다 좋아함을 바라고 누가 한 명 안 좋아하면 그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지영 씨는 막 섹스 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살고 막 자기를 다 일반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면은 저 사람 좀 신기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근데 친하게. 너무 좋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가면을 쓰려고 하지 말고. 네, 근데 편하게 잘.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소장님 얘기를 들어야 돼.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우리하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네.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을 사실 미리 해주셨어요. 네. 이게 딱 한 줄의 사연이긴 하지만 한 줄 안에 꽤 많은 게 사실 담겨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이분이 사교육, 자가용, 백, 학벌 뭐 이런 거 이제 이걸 다시 왜 이런 사교육이나 자가용 언급을 했는지 또 딱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 탓이다라는 뉘앙스가 좀 깔려 있기는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남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계신데, 근데 그 사회에 전혀 그렇지 않은 네, 해피지영님 케이스도 이제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분이 딱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데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마음 챙김할 수 있냐. 여기 이제 중요한 전제가 몇 가지가 깔려 있어요. 일단 이분이 생각하는 마음 챙김은 아마 추정하건대 마음 비우고 사는 걸 혹시나 마음 챙김이라고 여기고 계신 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마음 챙김 관련된 이야기에서 뭐 내려놓음, 뭐 놓아버림, 뭐 마음을 비움, 뭐 심지어 이제 종교 쪽으로 살짝 들어가면은 뭐 무아, 뭐 이런 얘기도 실제로 하거든요. 뭐 심지어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공,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도 해서 아마 그래서 마음 챙김을 그냥 마음을 완전 다 비우고 뭐 사교육에 대해서도 마음 비우고 자가용 백 학벌에 대해서도 마음 비우고 사는 거
그렇게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기로 이 사회는 남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이거를 다 마음을 비우고 살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정한 바대로라면 그 추정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면 맞아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은 절대 마음을 못 비울 거예요. 아무리 뭐 많은 자기 개발서나 뭐 중요한 강연이나 테드나 이런 데서 마음 챙김을 어떤 의미로 강조를 하든 간에 나는 마음을 절대 못 비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마음을 비우고 사시오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안 될 얘기고요. 대신 마음 챙김에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자면 그냥 이 마음 챙김이 영어로는 뭐 마인드풀니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이쪽 영역에서도 이 용어 가지고 명칭 가지고도 왈가왈부 말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통하는 맥락이 있으면서도 디테일에서는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래서 마음을 무조건 비우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음을 비우는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비우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게 마음 챙김에 들어가 있는 거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거는 내가 오른팔을 들어야지 하고 오른팔을 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맛있는 걸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마음이 비워지는 사건이 나에게서 발생할 수는 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 근데 마음을 비워야지 하고 의도를 품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되느냐? 그건 안 돼요. 네. 예, 그건 내가 의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신 이 질문으로 주신 내용 남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좀 초점을 좀 더 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같은 사회에 물리적으로 살아도 누구는 뭐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섹스 얘기 거리낌 없이 언급하고 뭐 이혼한 거 심지어 근친상한 당한 거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잖아요. 전혀 눈치 보는 거 없이 실제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쫄아요. 말하는 사람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위축이 되면 듣는 사람은 이제 훈계 모드로 들어온다든지 어줍지 않은 동정 모드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교육이나 자가용이나 백이나 학벌 이런 거 관련해서 내가 쥐뿔 백도 뭐 변변찮은 백 없고 학벌도 뭐 내세울 만하지 못하고 요즘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 중에 뭐 지잡대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지잡대가 뭐죠? 지방의 잡은 그냥 잡스러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방의 잡은 잡스러운? 예. 대학. 아 대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지방 대학을 나오면 앞에 중간에 그 잡자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비하를 하면서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표현들을 소위 말하는 서울 인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쓰기보다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자기 비하 차원에서 오히려 그런 말들을 곧잘 써요. 상담실에 와서도 이런 학벌 문제나 뭐 자기 배경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사실 지잡대를 나와서요. 이런 말을 해요. 본인 입으로. 본인 입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보면 그 훌륭한 사람들은 보통 다 중퇴를 했더라고. 저 중퇴했어요.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중퇴하고 맞아요. 고등학교 자퇴했어요. 서태지 뭐 보면 네. 중퇴를 해야지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훌륭한 사람의 제가 고민을 해봤어.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뭔가 자기 안이 충만하고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틀에 박힌 그 수업이 한차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 학벌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 뭐 자꾸 비교가 된다는 거니까.
스티브 잡스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건데. 근데 중퇴를 할수록 훌륭한 사람이 된다. 네. 이렇게 되고 제가 보면은 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것도 자기 존중감, 맞아요. 자기 존엄감이 있으면 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야, 저 사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주위에서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지? 그게 그 사람의 내면과 어떻게 보면 그 생각에서 나오지 않나 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뭐 각종 백과 학벌과 뭐 무슨 자격증과 자가용과 이런 게 다 필요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저 딸한테 책을 하나 사줬어요. 책 제목이 엄마 주식 사줘. 오, 제목이요? 네. 아. 왜냐면 이제 성격비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네. 과연 저렇게 가지고 저런 교육을 받아서 지금 저게 과연 도움이 될까? 차라리 더 돈을 한 반쯤이라도 줄여서 주식에 투자? 저기 지금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해놓으면 앞으로 제가 컸을 때 저는 돈 안 벌고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만들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발한 또 아이디어.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자꾸 이제 이게 이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기 힘드니까 네. 책을 하나 사가지고 제가 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메리츠 금융에 있는 그 존 리 대표라고 있어서 그분이 쓴 책이거든요. 네. 엄마 주식 사줘. 네. 책을 그냥 갖다 사놨는데 그거 읽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게 있는데 자기 존엄성이 없을수록 외부의 거에 의존하게 돼 있는 것 맞아요. 같고 자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 존엄성이 있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 경력도 저절로 쌓이고 뭐 차도 갑자기 좋아지고 점점 네. 이렇게 남들이 자기를 갖다가 이제 보는데 이게 지금 뭐가 좀 거꾸로 되진 네.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분에게는 아마 그럴 만한 이제 히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처가 예. 있으셨나 보다. 통상의 사례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의 어떤 이제 가족의 기원,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써요. 어떤 가족 분위기에서 네. 이제 자라왔을까? 물론 특정한 가족 분위기에서 자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덜하기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만만치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기 경험에 대한 무의식적인 해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무의식적인 해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자리 잡고 성인이 되었더라도 해피지영님처럼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서 그거를 과감하게 이제 깨고 나오는 또 경험을 하게 되면 깨달음, 그쵸? 언라이트닝, 네. Enlightening. 거기에는 사실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경험만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해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을 나의 해석을 우선시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잖아요. 나의 그렇죠. 해석을. 네. 근데 나의 해석은 안 중요하고 남의 해석만 중요해. 그렇죠. 그러면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남들이 일반화돼 있는 어떤 그 기준? 네, 맞아요. 근데 또 맞춰야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방송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외모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게 해석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금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이제 살아온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의 가족의 분위기는 이제 부모님의 욕구나 소망 이런 거에 이제 좀 더 치우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나?라고 이제 많이들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그랬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내가 맞추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고 성장 과정에서 사춘기 겪고 또 성인기에 접어들 때 그게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한 10살 무렵에 그때 마인드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 이미 이제 이 말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알이 아니고 아이. 예, 아이. 예. 그럼 이분은 이미 성인이 됐고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사교육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를 부모로 삼는 거예요. 저 우리 아이 이렇게 학원 보내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가용 가지고 우리는 2차 몰고 다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요? 라고
대답해주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 이분이란 말, 이분이 마음에 비어 있는 거 아닌가요? 허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쩌면 마음을 비우고 말 수밖에 없어요. 이미 네, 허한 상태라.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긍정적인 해석으로 좀 채울 필요가 있고요.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자꾸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마음 챙김하냐고 여쭤보셨으니까 마음 챙김의 관점에서 답을 드리자면 자신의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남에게 보여주는 걸 중요시하는 그 마음 상태에 자꾸만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게 마음 챙김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가이고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면은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흔히 뭐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나의 주의를 막 산만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정신이 팔리거나 이랬을 때, 혹은 어떤 고민 때문에 걱정으로 심란하거나 머리가 복잡할 때 거기서 자신을 좀 쉽게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의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이거든요. 뭐 명상을 해가지고 뭐 해탈을 하고 열반에 들고 뭐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결과이긴 하겠지만, 통상의 경우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 마음 챙김을 한다 그랬을 때는 자신의 주의력을 이제 자유자재로 원하는 곳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주의가 빼앗겼다면 이제 나 자신의 당당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훈련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해피지 형님처럼 되는 거죠. 전혀 꿀릴 거 없고 네,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어떤 사교육을 하든, 그리고 사교육을 안 하든, 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든 안 몰고 다니든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뭐 보이고 안 보이고 자체에 아예 이제 신경을 안 쓸 수 있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들끼리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뭐 어느 집에 뭐 부모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제 자식의 말에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대놓고 비난한 건 아니지만 아이가 다른 집 부모의 사는 형편을 언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괜히 이제 쫄아요. 근데 자식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거기다 대고 그래 그 집 부자라 좋겠다 야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자기 마음에서 그러는 순간에 어떤 그 생각이 올라오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 거기에 좀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자기 마음이 좀 과도하게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좀 요의주시를 하게 되면 보통은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이렇게 돼요. 주의 기울이는 건 뭐 좋다 이거야. 그래서 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의문은 추측만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건 약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음 챙김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의를 어디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면 그래서 뭐라는 답을 그냥 알게 돼요.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일단 마음을 챙긴다는 게 꼭 마음을 비운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챙긴다는 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인가가 중요한 건데,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연습하면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쵸. 그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얘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행복은 영원히 가면은 또 도망가고 가면 도망가고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이 어떻게 마음을 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이게 이번 시간에 다 못 다룰 것 같아요. 오늘 몇 가지 일단은 잽을 좀 날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솔루션을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조금 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아쉬울 때 드라마처럼 아쉬울 때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